줄 서는 식당, 저런 식당은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식당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사람들이 줄을 서는 거예요. 피자 안에 제주도의 모든 것을 다 담아야 되겠다. 우리 피자집을 꼭 오게 만들어야 되는 이유를 여기 안에 다 담게 되었죠. 그 피자의 비주얼을 따라잡을 피자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원가 설계도 꼭 염두에 두시고 해야 됩니다. 이 유튜브를 끝까지 신청하시는 분들께는 메뉴 원가 설계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0년간) 별다른 이제 성과가 없다가 매출액이 막 5천만 원, 8천만 원, 막 9천만 원 계속 올랐잖아요. 그때 가게에는 어떤 변화로 좀 체감을 하셨었어요? 제가 매장에 있으면 사람들이 줄을 서는 거예요. 줄 서는 식당, 저런 식당은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식당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가게에 웨이팅이 생기고 줄을 서고 이제 예약이 되는지 뭐 이런 문의가 계속 들어오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요. 저도 작년에 줄 서서 먹었으니까. 아, 네. 근데 저 1시간 기다렸어요. 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런 변화들이 일어났었는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브랜드가 원래 보스코라는 상호명을 썼었어요. 지금은 리보스코 피자로 바뀌었죠. 네. 그때 왜 리보스코 피자라고 바꿨었죠? 저희가 이제 상표권이라는 거에 대한 상식도 전혀 없이 장사를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다점포왕님의 컨설팅을 받으면서 상표권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때 좀 이제 알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데에 이미 상호가 등록이 되어 있어서 그렇죠. 다시라는 의미와 뭔가 리브랜딩의 의미를 둬서 리보스코 화덕피자라고 이름을 이제 변경하게 그렇죠. 되었죠. 제가 그 상표권 등록하는 전문 업체도 다 연결을 네. 시켜드렸었는데 네. 이제 장사가 조금씩 이제 우상향하고 있었으니까 나쁜 의도를 갖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예. 있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고자 네. 제가 상표권 등록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우리 브랜드 스토리가 기존에 없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브랜드 스토리를 정확하게 만들게 됐었죠. 대표님들만이 갖고 있는 스토리나 이야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중요시 여겨서 막 제가 막 꼬치꼬치 이것저것 다 물어보잖아요. 네. 뭐 어렸을 때부터 뭐 했는지 아니면 뭐 네. 어디 살았는지 네. 뭐 먹고 달았는지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물어보는데 대표님들만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했을 때 들려주셨던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제주에서는 보통 저희 세대의 할머니들이 물질을 안 해본 할머니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다 해녀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할머니들이 다 해녀셨죠. 제가 어린 시절은 할머니가 혼자 바다에 갔다 오시면 톳이나 전복이나 이렇게 많은 거를 가져오셨는데 특히 톳 반찬을 제가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주요 이제 포인트를 찾았던 키워드는 해녀 할머니, 그 다음에 제주 바다, 자연산 톳. 네, 이렇게 제가 두 가지 키워드를 크게 봤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대표님의 그 브랜드 스토리를 우리 할머니가 직접 캔 제주 자연산 톳, 이거를 우리 피자로 만들었습니다. 약간 이런 스토리로 제가 만들게 됐었죠. 네네. 네. 그래서 우리 브랜드 컨셉이 그때부터 정확히 방향이 선 거죠. 네. 기존에는 그냥 장인 정신을 갖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만드는 피자집이었다면 컨셉을 정해서 바뀐 피자집은 우리 해녀 할머니의 마음을 담아서 제주 바다에서 나온 자연산 톳으로 만든 피자로 이제 방향을 제가 설정을 해드린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왜 제가 해녀 할머니와 톳이라는 재료를 방향으로 잡아드렸었냐면은 사실은 제주도 가서 가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업종이 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중식, 두 번째는 피자집, 세 번째는 치킨집인 것 같아요. 시청자들도 명확히 이해하셔야 될 거는 중국집이나 피자집이나 치킨집은 어디에 사시든지 시켜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굳이 내가 제주도까지 가서 물론 먹을 수도 있겠지만 흑돼지나 보말 칼국수나 이런 등등의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굳이 거기까지 가서 잘 먹으려고 하진 않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핵심이 제중줄이 제주도까지 가서도 먹어야 될 형태로 바꿔줘야죠. 즉 이거를 고객의 관여도를 높이는 개념으로 좀 설명을 하는데 제주도까지 가서 피자집을 가야 될 명분과 관여도 높이는 작업을 해야 되면 제주도에서만 먹을 수 있는 피자를 판매하는 집이다라고 엮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제주도 바다에서 해녀분들이 직접 캔 톳이라는 재료를 우리 피자에 넣으면 제주도에서만 먹을 수 있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아 이거는 우리 동네에서 먹을 수 없는 피자구나, 제주도에만 가서 먹을 수 있는 피자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관여도가 엄청나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 당시 10가지 메뉴가 있었죠. 그때 피자 종류만 10가지 정도 사이드 메뉴 한 두세 가지 있었는데 이거를 두세 가지로 줄이라고 하셔서 좀 당황했습니다. 10가지 메뉴를
다 잘한다고 하면 사실은 다 못한다는 소리랑 똑같기 때문에 두세 가지 압축해서 그걸 경쟁력 있게 만들면 괜찮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주도에서만 맛볼 수 있는 그런 비주얼적인 형태와 토시란 재료와 조합을 해서 새로운 메뉴들을 출시하는 걸로 제가 미션을 드렸었죠. 네. 네. 솔직히 그때 많이 당황도 했고, 그래도 제가 마지막으로 살아야겠다 해서 받은 컨설팅이라서 무작정 믿고 따라 했던 것 같아요. 대표님이 거의 시행착오를 아마 2달 정도 가까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탄생하게 된 게 바로 해녀 토토우 한라산 용암 피자. 네, 제가 바로 메뉴 명칭을 다 설계를 해드렸는데 메뉴 명칭에 두 가지 큰 포인트 핵심이 있는데요. 해녀토토우라는 단어를 꼭 넣으라고 했었죠. 왜냐면 경쟁력을 메뉴 명칭부터 보여줘야 된다. 그 명칭을 본 순간 아, 이 피자에는 해녀분이 직접 캔 톳이 들어가 있는 피자구나. 이런 연상을 바로 소비자한테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메뉴 명칭에 그 문구를 넣었었고, 두 번째 한라산 용암 피자는 한라산이라는 단어를 제가 넣었었죠. 소비자들이 제주도에 오면 다 알만한 관광소 명칭 중에 그 하나가 한라산이잖아요. 그래서 이 메뉴를 좀 쉽게 더 머릿속에서 인식시켜줄 수 있고 기억에 잘 남고 제주도에서만 볼 수 있는 메뉴인가 보다라는 강력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해녀토토우 한라산 용암 피자라는 명칭을 했었죠. 어떠신가요? 되게 많이 큰 변화가 일어났죠. 기존에 우리가 했던 피자는 고르곤졸라 피자, 불고기 피자, 페퍼로니 피자, 루꼴라 피자 이렇게 다른 피자집에도 가면 있는 피자였었죠. 하지만 지금 이런 한라산 용암 피자, 또 두 번째 메뉴가 해녀토토우 현무암 치킨 피자. 해녀토토우 현무암 치킨 피자. 네. 또 세 번째 만들었던 저희가 특징적인 메뉴가 해녀토토우 한라수목원 고구마 피자. 이렇게 제주도에서만 맛볼 수 있는 3대 산더미 비주얼 피자를 네. 만들었죠. 네. 가격이 기존에는 얼마 정도에 팔았었죠, 피자를? 기존에는 10,000원 중후반대였죠. 지금 메뉴 가격은 어떻게 되죠? 지금은 30,000원 중반부터 시작입니다. 네, 3만원 중반부터 후반으로 가격 이동이 거의 2만원 정도 된 거죠. 그 당시에 제주도에 있는 피자집뿐만이 아니라 네. 육지에도 있는 메이저 피자들 가격을 전부 다 조사했었죠. 네네. 특히 제주도에 있는 피자집들의 메뉴 가격을 다 조사했었을 때 대표님네 피자집은 가장 낮은 가격에 싼 피자를 취급하는 피자집이었고, 지금은 현재 가장 비싼 피자를 팔고 있는 피자집 중에 하나가 되었었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브랜드 컨셉을 잘 담아내면서도 이렇게 멋지게 만들었잖아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주도에도 피자집이 바다 뷰가 있는 데도 있고 인테리어를 멋지게 해놓은 데도 있어요. 저희는 그런 곳을 이길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희 가게가 뭐 공항에서 차를 타고 일부러 찾아와야 되고 앞에 바다 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건물이 엄청 멋지게 뭐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다점포왕님이랑 계속 의논을 하면서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 피자집을 꼭 오게 만들어야 되는 이유를 여기 안에 다 담게 되었죠. 그래서 저희 이제 좀 전문가들이 또 붙어가지고 네. 피자의 형태를 다 스케치 떠서 잡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구현까지 하는데 굉장히 또 노력을 많이 해주셨고, 제주도를 잘 담았다고 생각하시나요? 나름 만족합니다. 아, 나름 만족이 아니지. 잘못 말했네. 지금 거만하네. 거만하다. 지금 이게 아니, 아니, 아니. 변했다니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변합니다, 사람. 그 용암 피자가 이제 첫 번째로 나온 피자인데 그 피자의 비주얼을 아직도 따라잡을 피자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이 피자의 이름을 봤을 때 수긍할 수 있어야 하는 그런 비주얼이 있어야 됐기 때문에 일단은 한라산의 모양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했고, 뭐 스케치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그거를 최대한 똑같이 하려고 노력을 많이 많이 했습니다. 노력했어요. 네. 정말. 전화 카톡을 거의 거의 두 달 24시간 동안 매일 했던 것 예, 같아요. 24시간 동안 거의 하고 괜찮을까요? 계속 보내면 다시 하세요. 다시 하세요. 그렇게 하면서 네. 완성이 되었죠. 또 네. 대한민국에서는 비주얼 메뉴를 전문적으로 네. 하고 네. 있는 네. 저희 사람이기 눈엔 때문에. 괜찮아 보였는데 계속 다시 하라고 해서 보니까 예전 사진을 보면은 아니었구나 이제 그렇죠. 느끼죠. 여러분들 근데 중요한 게 이때 원가 설계도 꼭 염두에 두시고 해야 됩니다. 무조건 멋지게 만든다고 해서 다양한 재료를 다 넣으면 원가가 안 맞아서 수익이 굉장히 낮아져요. 근데 저희는 원가 설계표 자료를 드려서 원가를 맞추는 작업을 했었죠. 네네. 어떻게 보면은 저희는 원하는 수익률을 정해놓고 원가 설계를 했었죠. 네. 기존의 피자가 원가적으로 30%에 육박했었나요? 네, 그 정도 했습니다. 변화된 피자에서는 우리가 원가율을 거의 20% 초반대, 23%, 22%? 네. 그 정도로 맞추고 판매가 설정을 요구를 해버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반드시 원하는 수익률을 정하고 판매가 설정으로 해야 된다는 걸 명심하시고요. 오늘 이 유튜브를 끝까지 신청하시는 분들께는
메뉴 원가 설계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공에 대해서는 유튜브 고정 댓글로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거기 절차대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정말 한라산 같은 네. 제주스러운 느낌을 가득 담아서 뭔가 피자가 완성이 됐었죠.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맨 위에 저 검은색 재료는 뭐죠? 톳입니다. 그렇죠. 반드시 톳이 네. 소비자한테 저는 보여줘야 이 브랜드의 특징에 대한 공감성을 굉장히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만족하시나요? 네. 대만족입니다. 만족합니까? 지금 이 메뉴가 그래서 아주 효자죠? 네. 네. 모든 주문의 한 몇 퍼센트 차지하나요, 지금은? 70% 이상 나가요. 70% 이상. 네. 그렇죠. 예전에는 그냥 메뉴가 많았을 때는 이것도 좀 나가고 네. 저것도 좀 네. 나가고 고르곤졸라 피자 같은 싼 것만 찾잖아요. 지금 이 우리 효자 대표 메뉴가 한라산 용암 피자가 메뉴 가격이 어떻게 되죠? 37,000원입니다. 37,000원이죠? 네. 기존의 피자보다도 15,000원, 2만원 비싸게 파는 건데도 소비자들의 만족도는 어떠신 것 같아요? 진짜 처음에 불안했는데 너무 만족하고 이제 피자를 주문하고 나가는 순간 일단 핸드폰을 들고 사진을 찍으려고 기다리시고 사진을 많이 찍어주시고 뭐 리뷰 같은 데도 많이 남겨주시고 보통 요렇게 이제 관광지 같은 데 가면은 비주얼만 있고 비싸고 맛없는 메뉴가 많잖아요. 근데 맛에 대한 평가도 좀 높은 편인 것 같아요. 안 좋은 후기는 거의 안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가 입만 욕구뿐만이 아니라 네. 눈만 욕구도 자극을 네. 잘 시켜줘야 되고 와우 포인트인 것 같아요. 고객이 우리 메뉴를 봤을 때 와우하는 네. 표현이 나온다면 고객의 지갑을 더 잘 열 수 있지 않나. 이게 약간 오해하시는 게 소비자가 싼 거 좋아한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소비자는 비싸도 상관없는데 그만한 가치를 더한 그런 걸 니네가 팔면 나는 얼마든지 돈을 낼 수가 있어거든요. 대부분 이 부분을 놓치시는 것 같아요. 소비자는 언제든지 주머니에서 돈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가치가 있다고 느낄 수 있을 만한 메뉴에 대한 개편과 보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언급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주도가 특히나 마케팅의 전쟁터잖아요. 키워드라는 거를 보고 마케팅을 들어가니까 효과가 당연히 일어났고 월 매출 2천만 되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1년도 안 돼서 1억을 바라보는 매장이 되었거든요. 아직도 너무 신기하고 믿겨지지도 않고 마케팅 회사라는 것을 차리게 됐잖아요. 저의 직원도 지금 5명 정도 있거든요. 그런 회사의 여성 사장님이 되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고